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임, 최고의 게임이라는 찬사를 받은 라스트 오브 어스의 속편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질타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우어 2편을 플레이하는 동안 그 어떤 리뷰도 참고하지 않았으며 그저 주변에서 불만이 많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게임 엔딩을 보고 나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 리뷰어지만 취미가 게임이기 때문에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실패 원인은 게임성이 아니라 오직 스토리의 관점에서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초콜릿인 줄 알고 삼켰는데 똥인 이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은 게임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라우어는 게임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스토리 영상만 찾아보시면 충분히 몰입해서 볼 만큼 재밌는, 쉽게 말해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진 그런 게임입니다. 특히 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캐릭터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미장센이며 대사 등등 정말 모든 것이 디테일한데요. 적어도 각본을 공부하거나 쓰는 사람이라면 이 게임의 시나리오를 영화처럼 복기하면서 공부해도 될 만큼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죠. 일단 1편과 2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이야기가 예측이 가능한가? 아닌가입니다. 1편은 다음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전개 방식으로 게임과 스토리의 몰입도를 동시에 잡아냈죠. 한편 2편은 두 명의 주인공을 플레이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주인공인 에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중반에 이미 모든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주인공 엘리의 결말이 두 번째 주인공 에비의 인트로로 시작이 되는데 즉 에비를 플레이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는 중반까지 우리가 엘리를 플레이하면서 궁금해했던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에비라는 캐릭터는 엘리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조엘을 죽인 범인이자 엘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설정인데 유저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터를 플레이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의 이야기가 눈꽃만큼도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로 전체 게임 분량의 절반을 플레이한다는 점에서 이 게임은 최악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비라는 캐릭터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라우어 2 속 게임 세계에서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누군가는 살기 위해 했던 짓이 누군가에게는 악마처럼 보였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천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이 세계에서 절대선이 아니며 절대악도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게임 시간 전체의 절반까지 할애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노스가 패배했을 때 의외로 타노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조금 애처롭다라고 느낀 관객들도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우리가 타노스의 개인적인 사정을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딸 가모라에게 느낀 감정과 스스로 정당하다고 느꼈던 그만의 정의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했기 때문이겠죠. 혹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회복되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타노스가 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화 속에선 최악의 악당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어벤져스 3편이 악당 타노스와 싸우는 어벤져스 멤버들의 이야기고 어벤져스 4편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갑자기 타노스가 주인공이 돼서 그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개인적인 사정과 정당한 사유를 2시간 내내 보여준다면 영화 마지막에 어벤져스와 싸우는 타노스를 보면서 관객들은 대체 누구를 응원해야 되고 혼란에 빠지겠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극과 극으로 갈리는 평가가 쏟아졌을 게 뻔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타노스의 분량 상당수가 삭제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악당에게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라우어 2는 이 메시지를 강요하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영화를 보면서 영화 엔딩 때만 되면 펑펑 우는 주인공을 보면서 이런 신파극에 슬픔을 강요당한다고 거부감을 느끼듯이 아무리 좋은 의미의 이야기도 강요당하면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이는 에비라는 캐릭터의 문제라기보다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만 조금 바꿨어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가설이긴 하지만 조엘을 죽인 사람이 에비라는 사실을 유저에겐 숨기고 게임 초반부터 엘리와 에비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게임 중후반 어떤 순간에 에비가 사실은 조엘을 죽인 인물이었다라는 반전을 뒤늦게 알려주면 우리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에비가 사는 세계에도 몰입이 될 거죠. 그리고 그녀의 사연을 뒤늦게 안 사람들은 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떤 배신감과 동정심을 동시에 느끼고 이 게임이 스토리가 이랬던 것은 이런 의도였구나를 거부감이 아닌 이해심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그러나 라우어2는 애초에 누가 범인인지 처음부터 알려주면서 이런 의도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유저들은 1편부터 2편까지 엘리와 조엘의 이야기에 과몰입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캐릭터를 죽인 그 이유가 설사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 하더라도 그 죽인 범인 새끼를 캐릭터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그런 사연을 가진 악당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분량마저 길고 거기에 더해 엘리를 플레이하면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을 시켰는데 다시 에비를 플레이하면서 중반부터 새로운 캐릭터를 처음부터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게임성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비를 주인공으로 선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기 위한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게임 그 자체에 대한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저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좋아했는지, 또 어떤 세계에 몰입되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작가가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그러나 전혀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강요했다라는 것이 이 게임의 완벽한 실패의 원인이죠. 영화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나놉니다. 영화의 90%가 형편이 없었어도 마지막 10%가 훌륭하면 그 영화는 훌륭한 영화로 기억된다고. 반대로 말하면 영화의 90%가 훌륭하더라도 마지막 10%가 쓰레기면 이게 뭐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된다고 말이죠. 라우어 1편이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엔딩으로 그동안의 여정에 대한 유저들의 보상처럼 느껴졌다면 2편의 엔딩은 초콜릿인 줄 알고 꿀꺽 삼켰는데 알고 보니 똥이었다라는 그런 더러운 느낌만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에비를 플레이하면서도 제가 그나마 기대한 건 적어도 게임의 엔딩이 이 게임의 마지막 10%가 이런 불쾌함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대단해야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을 이 게임의 엔딩은 이만큼도 채워주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게임의 두 번째 주인공은 에비가 아니라 레브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엘리나 에비는 서로 다른 조직이긴 하지만 비슷한 세계, 비슷한 사정, 비슷한 인물들이라 둘의 차이점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차이점이나 어떤 흥미로운 요소들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전혀 분위기가 다른 종교적인 집단인 세라파이트 부족은 오히려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신선한 재미를 줬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특정한 지점에 레브가 다다랐을 때 그의 동료로 에비가 합류하면 쟤는 사실 조엘을 죽인 범인인데 하면서 쟤랑 동료가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결말이 어떻게 되려나? 호기심이 드는 어떤 다양한 연출이라도 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가정법은 이미 결과물이 나온 이 게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불편한 스토리에 불쾌감을 느꼈고 그 의도야 어찌됐든 배신감으로 인해 그 어떤 설득도 되지 않을 테니까요. 좋은 이야기란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와 동시에 신선한 장면으로 예상치 못한 재미까지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라우어2는 기존의 이야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지만 이런 시도를 기존의 이야기꾼들이 수천 년 동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실패한 사례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설득력 없는 이야기는 그 어떤 좋은 의미와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공허한 외침이라는 거,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지 메시지를 강요받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렇듯 좋은 의미를 강요하는 영화, 특히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강요하는 영화를 우리는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하죠. 라우어2도 어떤 면에선 프로파간다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 속 새로운 세계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낀 분이라면 오히려 1회차를 플레이하실 때보다 2회차, 3회차를 플레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탐험하지 못했던 이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재미로 느껴질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의 스토리는 정말 짜증났지만 적어도 게임 자체는 재밌게 즐기면서 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 게임을 하는 저를 옆에서 지켜보던 와이프도 흥미진진하게 봤던 라우어 1편과 2편, 극과 극에 갈리는 이야기, 왜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임이었고요. 또 저는 스토리의 관점에서 한번 제 나름대로 왜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스토리를 쓰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